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87회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시뮬레이션 게임 5번째 게임 소식과 함께 4개 정도의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게임 5번째 경기 소식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서튼 감독의 올 시즌 큰 그 베스트 9에 대한 힌트 이렇게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또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안치홍 선수 인터뷰가 있는데 사실 이학수 선수하고 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팀의 또 한 명의 거인이죠. 김도규 선수의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높은 키에서 내려꽂는 그런 패스트볼이 강점인 만큼 스트라이크 존 높낮이가 이제 넓어지면서 아무래도 그 많은 득을 보일 선수로 꼽히고 있는데 또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있었던 5번째 시뮬레이션 게임 얘기고, 오늘은 선발 매치업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 가장 막내인 이민석 선수와 그리고 가장 투수조의 큰형인 김대호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이 19살 차이가 나는 선발 매치업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면 김민석 선수가 있고 김대호 선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예, 거의 뭐 이제 적어도 삼촌볼, 좀 좁게 보면은 아버지 볼도 될 수 있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인데 이렇게 선발로서 이제 맞대결을 했고요. 일단 기사를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4이닝짜리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을 했고요. 홈팀 이게 뭐 디테일한 그런 라인업이나 기사가 길지 않아서 일단 있는 정보만 취합하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 일단 홈팀에서는 선발로 이민석 선수가 출장을 했고요. 2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을 했고 투구수는 29개, 최고 147km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섞어서 던졌고요. 1회 초에 연속 보이네커 포투를 허용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지시한 포수가 김재유 선수의 3루도를 처리를 해주면서 좀 안정감을 찾았고, 그리고 1회 말에 또 한동희 선수가 바로 선취적 시타를 쳐주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지 2회 초에는 3자범퇴로 잘 막아내면서 본인의 그런 역할을 다 했고요. 이날 홈팀의 클린업 트리오는 이레오 피터스 한동희 선수가 맡아서 쳤습니다. 그 피터스 선수가 계속해서 4번으로 출장을 하고 있어요. 이대호 선수도 계속해서 3번으로 출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터스 선수를 좀 4번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정팀에서는 김대호 선수가 선발 출장했는데 김대호 선수의 투구 내용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릴 것 같고, 원정팀 클린업으로는 김민수, 정훈, 조세진 선수가 클린업을 이뤘는데 조세진 선수도 계속 5번 우익수로 출장을 그 시뮬레이션 게임 하는 내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훈 선수도 이제 4번 1루수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좀 포지션이 정리가 돼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세진 선수가 개막하자마자 뭐 스타팅 5번을 치진 않겠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날 좀 재미있는 거는 그 정훈 선수가 그 유니폼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지고 와서 그 배성근 선수 옷을 빌려 입고 쳤는데, 그래서 배성근 선수 옷을 입고 이렇게 홈런을 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또 재미있는 그런 경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번째 시뮬레이션 게임이었고, 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기사가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가지고 제가 뭔가 더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서튼 감독 인터뷰인데 우익수, 유격수나 베스트 9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주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를 보자면은 일단 25일 서튼 감독은 여러가지 라인업으로 야수진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우익수와 유격수 자리에서 큰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우익수 자리에서는 추재현, 장두성, 최민재, 조세진, 김재유, 강로환, 고승민 7명이 경쟁을 하고 있고, 유격수 자리에는 이학수, 배성근, 박승우, 김민수가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굉장히 그 시사점이 큰 말을 했습니다. 개막전 선발이 주전의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전 야수 자리든 한 경기 세 타석에서 다 안타를 못 쳤다고 바로 교체할 일은 없다. 시즌이 개막하면 노력해서 그 자리를 따낸 선수가 주전으로 시작한다. 시즌 동안 대부분 그 선수가 경기를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고, 물론 우타와 자타를 고려한 다양한 벤치 선택지로 시즌 중간 기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시즌 상황에 따라 모든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사점이 크지요. 시즌이 개막하면 노력해서 그 자리를 따낸 선수가 주전으로 시작하고 시즌 동안 대부분 그 선수가 경기를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시뮬레이션 게임하고 시범 경기하고 시범 경기 끝나고 자칫 청백전을 치르면서
주전으로 낙점된 선수한테 믿음을 실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더 지금 캠프 기간 동안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조금 더 파이팅을 주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서튼 감독은 주전으로 낙점을 하면은 일단 기회를 좀 오랫동안 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포수에 대해서는 일주일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중열과 지시환이 지난해 좋은 활약을 펼쳤고 정보근도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두 가지 좋은 포수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 주를 봤을 때 누가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고 수비와 타격 반응이 민첩한지에 따라서 한 주 포수 선발 포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좋은 포수 옵션이라는 거는 우선은 그 안중열 지시환 선수를 두 가지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선수들 중에 누가 이제 스타팅으로 나가느냐는 일단 체력적 우위 그 다음에 수비와 타격 반응이 민첩한지 요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상대로 포수는 주전으로 한 명으로 간다기보다는 이 안중열 지시한 선수 그리고 뭐 정보근 선수나 강태일 선수 다른 선수들까지 뭐 하겠지만 일단 큰 주기는 안중열 지시한 선수가 그 번갈아 가면서 체력과 수비, 타격 반응이 더 좋은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간다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수는 운동신경과 스피드를 많이 보겠다고 서튼 감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득점권 상황을 많이 만들고 득점을 많이 하면은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다. 손아섭이 이적했지만 우리 팀은 1번부터 7번까지 강한 라인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번부터 4번, 5번부터 9번으로 나눠 강한 타격 구간 2개를 만드는 게 큰 목표다. 사직구장 외야가 커지는 만큼 우리 팀의 장점인 운동신경과 스피드가 훌륭한 야수들이 전면에 포진할 수도 있다면서 일단 요 얘기는 어제도 했지만 그 서튼 감독이 야구관은 1번부터 4번, 5번부터 9번을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5번 타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5번, 6번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타순이 되겠는데 운동신경과 스피드가 우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직구장 외야가 커지는 만큼 정말 좀 짐승 선수들을 많이 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튼 감독은 안치홍을 이번에 정훈을 4번, 5번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테이블 세터진이 출루와 도루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항상 플러스 스피드급 선수들만 찾을 건 아니다. 안치홍의 경우 출루율이 좋은 스타일인데 2번 타순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훈도 지난해 4번과 5번 타순에서 많은 타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기억이 난다. 타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 앞에 최대한 많은 득점권 기회가 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플러스 스피드 선수급만 찾을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타격 능력, 특히 출루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라인업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번에 안치홍 선수를 두고 이제 4번에 뭐 정훈 선수를 둔다면은 그 뒤가 어떻게 되지? 이제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는데 자 1번에 출루율이 가장 높은 선수를 넣어있지. 사실 출루율이 높은 것은 전준우 선수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3번에 이대호 선수가 들어가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면 3번에 이대호나 피터스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 피터스 선수는 출루율이 좋진 않을 거예요. 굉장히 소위 이제 붕붕 스타일이라 가지고 출루율이 좋진 않을 건데 다만 이대호 선수를 여기 넣으면은 스피드가 여기서 한번 끊기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스피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타순을 짜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5번에 피터스, 6번에 정훈, 정훈이 아니죠 한동희 요 정도가 되지 싶고 피터스 선수하고 한동희 선수는 타순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쉽죠. 이제 7번에 우익수 아마도 지금으로선 추지현 선수가 가장 가성이 높고요. 그럼 8번에 포수, 9번에 유격수 뭐 요 정도 라인업이 짜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신다면 물론 뭐 정말 파격적으로 이학수 선수를 1번에 넣는 것도 뭐 0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가 그냥 뭐 상식선의 라인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3번 자리에 한동희 선수가 들어가고 뭐 6번 자리에 이대호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대호 선수나 한동희 선수나 주력은 어차피 느리기 때문에 똑같이 좀 더 잘 치는 선수가 3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피터스 선수가 막상 해봤더만 그 성구환이 갑자기 그 개안을 해가지고 나쁘지 않다 하면은 사실 3번에 피터스 선수가 들어가는 게 이런 주력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4명이 그래도 느린 선수는 아니니까요. 피터스 선수 빠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차를 좀 열어놓고 뭐 5번을 한동희 선수가 치고 6번이 리더 선수가 친다거나 뭐 요 정도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구상을 한번 저는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사실 1번부터 4번 그리고 5번부터 9번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은 4번을 한동희 선수가 치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이 뒷타선 1번 역할을 하는 5번을 정훈 선수가 치고 그 다음에 6번이 리더 선수, 그러니까 이게 강한 2번 개념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익수, 포수, 유격수 이렇게 라인업을 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 6번으로 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점점 중심 타선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요 정도로 일단 생각이 나는데, 사실 타순 예측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기 때문에 뭐 열어봐야 아는 건데, 저는 일단 요 정도로 생각이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치홍 선수 인터뷰인데, 그 이학주 선수하고 사실 12년 만에 처음 봤다고 합니다. 동갑 내기긴 한데, 그래서 좀 친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건데, 그래도 뭐 소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워낙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면은 일단은 25일에 안치홍 선수 인터뷰가 있었고, 사실 같은 팀에서 뛴 적도 없고 전에는 아예 친분이 없었다. 21살 때 밥 한 번 같이 먹은 게 전부다. 요즘은 대화를 많이 한다. 친해지는 과정이라면서 웃었다고 하고,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돌아가면서 호흡에 맞추고 있다. 마차도가 워낙 잘하던 선수지만 새로운 선수들도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학주는 가진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고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크더라. 올해 잘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케미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두 선수가 성격이 비슷해서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예, 정말 친해지길 바라 콘텐츠라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사실 부상 때문에 좀 발목이 잡혔었죠. 부상 전까지는 2루 수비도 잘 되고 타격도 좋았는데, 확실히 6주 연속 더블헤더 할 때 생각 이상으로 많이 힘들었다면서 몸 관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올해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겨울에 유연성 훈련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교, 소울교 직속 후배인 조세진 선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치더라면서 미소 짓기도 했는데, 또 어린 후배들에 대해서 못 모르고 패기 넘치는 신예들의 모습이 보기 좋다. 나는 괜찮은데 후배들이 날 어려워하더라. 그래도 어린 선수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다. 2년이라도 도번 선수들은 좀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후배들이 다가가기는 어렵긴 하겠으나, 어쩌겠습니까? 뭐 급한 사람들이 말 걸어야죠. 네. 그리고 상동은 춥습니다.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일에 날씨가 9도였는데 그래도 산에 있다 보니까 찬바람도 불고 춥습니다. 그래서 롯데 관계자는 최근 몇 시간 오늘이 가장 따뜻하다곤 했는데, 서튼 감독도 날씨가 확실히 풀리고 있다. 오늘 화씨 50도, 섭씨 10도 정도인데 이 정도면 좋다고 웃었고, 안치홍 선수도 날씨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면서 아직 개막까지 시간이 남았고 오늘 좀 날씨가 풀리는 것 같으니까 잘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2살, 9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33살 시즌을 맞이했는데, 올해 포부는 이대호 형의 마지막 시즌이다. 팀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다. 대호 형이 좋은 성적, 좋은 모습으로 은퇴할 수 있게 돕고 싶다면서, 오자마자 코로나19 때문에 사직 만원 관중도 한 번도 못 봤다. 하루빨리 많은 팬들 앞에서 경기하고 싶다고 그 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김도규 선수의 소식을 이제 전달을 드릴 텐데요. 29.2 거인이 던지 하이페이스브 롯데요. 롯데 김도규, 네, 마무리 두조가 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도규 선수 단톡 인터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네, 25일에 얘기를 했는데, 비시즌 일주일만 딱 쉬고 나서 운동에만 집중했다. 1군 스프링 캠프는 처음이라서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캠프에서 구승민 형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고 있다. 승민이 형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거나 힌트를 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승민 선수가 앞에 뭐 본인 인터뷰도 했었지만 이런 투수조에서 좀 리더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첫 1군 등판과 첫 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지난해 데뷔 첫 등판과 첫 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1군 무대가 처음이라 타자 한 명 한 명을 집중해서 잡겠다는 마음으로만 던졌다. 지난해 위기 상황에서 불펜 등판을 자주 하니까 재밌었다. 위기 상황을 막는 걸 즐기게 되더라. 불펜 투수가 나에게 맞는 옷이라고 느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펜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존 확대는 이제 김도규 선수의 하이패스트볼한테 좀 호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내 신장이 크니까 하이패스트볼이 상대 타자들에게 더 빠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다. 캠프에서 투구할 때도 존을 높게 보고 던지라는 주문이 있었다. 스트라이크 존 변화가 확실히 나에게 큰 힘이 될 듯 싶다면서, 또 스플리트 비중도 높이려고 계속 연습 중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 시즌 9종 9사회로 보면은 직구가 58.4%, 슬라이더가 25.2%, 체인지업이 0.4%, 스플리터가 15.8%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플리터 비중을 더 넓히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사실 스플리터에 너무 맛을 들이면은 이 좀 부상 위험도 있고 직구의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프로 정도로 높일지 모르겠지만 슬라이더와 스플리터의 비중을 바꾼다는 뜻일까요? 아무튼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또 지난 시즌에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다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즌을 길게 소화할 체력을 기르면서 승계주자 시점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승부로 내 장점을 잘 보여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50경기 50이닝 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 시즌 어떤 상황이든 많은 경기에 등판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개인적으로는 50경기 50이닝 소화를 목표로 잡았다. 홀드보다는 평균 자책 기록에 좀 더 욕심이 난다. 예전부터 롤모델은 원중이 형이었다. 선발보다는 마무리 자리를 최종 목표로 삼고 열심히 던져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새싹들이 부쩍 이제 최근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참 다행이다 싶고, 50경기 50이닝을 던지겠다는 거는 제 팀의 확실한 그런 필승조로서 자리를 잡고 싶다는 얘기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 이 목표를 김도균 선수가 이룬다면은 사실은 우리 팀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말인즉슨 그 승리 상황이 많다는 거고, 김도균 선수가 50경기 50이닝을 던지면은 그러니까 김 이렇게가 이제 필승조가 된다는 뜻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도규 선수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팀이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얘기를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이고 어때? 287회였고요. 여기 시뮬레이션 게임 소식이 사실 처음에는 좀 디테일하게 기사도 올라오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자세히 안 나와가지고 제가 라인업을 정리해서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소식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조만간 시범 경기도 이제 크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빨리 시범 경기를 보시고, 또 시범 경기 때 관중 출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